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 하나의 비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뭐가 발전 가능성일까요? 대학교는 도대체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생활기록부 안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자, 첫 번째는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 학업이라면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 내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내신의 원점수, 단순 숫자적인 등급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원점수와 표준 편차 같은 걸 다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Z값을 구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성적 변화 추이를 좀 보셔야겠죠. 만일 성적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내려갔다면 3학년 때 그 과목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기 프로그램을 통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학습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입학사정관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뭐 그런 거 자기소개서에다가 많이 쓰잖아요. 저는 뭐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교육을 뭐 도움을 받지 않고 나만의 방과 후를 통해 갖고 그런 거 그렇게 믿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을 안 다녔다라는 게 그렇게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쳐가지고 성적 변화 추이를 일단 봐야겠죠. 성적 변화 추이를 보실 때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주요 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주요 과목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겠죠. 만약 우리 아이가 경영이나 경제학과, 경상계를 간다라면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좀 중요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과로 치자라면 기계공학과나 이런 데 가려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 이런 전공과 관련된 부분. 또한 만약 우리 아이가 일본어나 중국어학과를 간다라면 제2외국어에 대한 어문 계열의 점수를 좀 중요시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성적 변화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성적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계속 1등급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일 3등급이었던 애가 만일 3학년 때 1등급이 된다면 그런 게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성적을 올렸다면 그 올린 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써줘야 됩니다. 기재가 되면 정말 최고의 라인이 형성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뭐 수학이 됐건 영어가 됐건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적을 올렸다라면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학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뭘 잘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학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했는데요 라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학업을 올렸다면 그런 거를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세부 능력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가 저는 참 좋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 내신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4대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공적합성과 인성이에요. 그 부분도 당연히 발전 가능성 부분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생활기록부에서 어디를 찾아보나 발전 가능성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뭐 행동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자율에서도 찾을 수 있고 다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되게 기본적인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인데 전공 적합성에서 발전 가능성을 만들어내기가 가장 편한 데가 어디냐면 동아리와 진로 활동이에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동아리보다 3학년 때 동아리가 훨씬 심층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동아리를 통해 갖고 어떠한 보고서 체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1학년 때 주제와 연관돼서 2학년 때가 나타나고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훨씬 전공과 관련된 그런 보고서 라인이 발전되는 모습 그리고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쳤는데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심층적인 활동이나 더 많은 활동 그리고 더 전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경우도 어떤 라인을 짜고 가는 부분에서 중요하겠죠. CA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공과 관련된 어떠한 주력 동아리를 했다라면 자율 동아리를 통해 갖고 주력 동아리를 좀 도와주는 거나 아니면 뭐 학업을 도와주거나 인성을 도와주는 동아리 라인을 짜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는 어떻게 보면 옵션 같은 걸로서 CA를 도와주거나 어떠한 도와주는 역할들을 좀 하게끔 그런데 전문성을 갖고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저는 자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짜가지고 아이가 점점 더 전공에 관련된 부분이 심층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발전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전공 적합성의 발전 가능성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로 활동이에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 활동란에 보면 되게 기본적인 것만 써주십니다. 그런데 뭐 대학교 진로 캠프를 가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하여튼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져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더 활동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만약 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 들어간다면 참 좋아요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막 진로에 대해서 미친 듯이 한다기보다는 2학년, 3학년에 걸쳐져서 3학년 때 좀 미친 듯이 나타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 거를 분석해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합격하더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성에 따른 발전 가능성인데 그냥 되게 많습니다. 학교 부장으로서도 있고 뭐 어떤 뭐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도 뭐 아이들과의 뭐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뭐 발전이 있는데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 그래도 대학교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보는 게 어디냐면 바로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에 대한 뭐 방송도 찍어놨지만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 봉사활동이 라인, 스토리가 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학교 봉사 가지고 시간을 때우고 개인 봉사 갖고 스토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1학년 때 활동보다는 3학년 때 활동이 어떠한 뜻과 자기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어떠한 자기만의 학습 자기 주도적인 어떠한 것들이 좀 들어간다라면 1학년 때는 그냥 모르고 봉사했다라면 3학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뚜렷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이런 주도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것을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겠죠. 왜? 아이가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인성적인 부분을 다가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성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4대 요소 안에 들어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적 합성이 됐건 학업이 됐건 봉사가 인성이 됐건 이런 부분들을 발전 가능성으로서 다 묶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나가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기준선에 맞는 채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아니면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잖아요. 컨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대학별 인재상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단 기준을 갖고 어떤 기준선으로 아이들을 뽑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프린트해서 만들어놨고 그걸 또 해석하는 방송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구나 라는 부분까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그죠? 학업은 이렇게 하래요. 전공적 합성은 이렇게 하고 인성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되게 쉽게 설명하지만 이거를 막상 생활기록부에다가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에 그리고 플래너를 짜고 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런 거를 전체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하셔야지 빠짐없이 체크를 할 수 있으세요. 그냥 그때그때 이거 하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 1년치의 스케줄을 짜놓고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발전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학업 영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카페에서 찍었는데 오늘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찍었고요. 인성은 봉사활동이라는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 하려면 너무 많은 걸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고요. 오늘 발전 가능성으로서 4가지 요소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2018년 수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게시판에다 남기셔도 저희가 메일로 다 보내드립니다. 대신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글을 남기셔야지 저희가 메일 주소를 찾아서 보내드려요. 그냥 달랑 정말 아이디 그러니까 비회원으로 글을 쓰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다가 답변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메일로 답변해드리는 게 훨씬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내드리니까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수시기간 들어가면 되게 바빠집니다. 그러면 답변이 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안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컨쇼
다나나의 비법 학생부 종합전형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